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유전자를 부모님께 물려받으면 그만인, 바꿀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마치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정해진, 변경 불가능한 설계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종류,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의 정도, 심지어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건들까지도 우리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그 작동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이 질문은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 우리가 겪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심지어 미래 세대의 건강과 운명까지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과학적 진실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결코 여러분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놀랍고도 심오한 발견의 세계로 함께 깊이 탐험해 볼 텐데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여러분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DNA라고 부르는 유전자는 생명의 설계도이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가 담긴 정교한 청사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DNA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똑같이 복제되어 존재하며 마치 변치 않는 교과서처럼 여겨져 왔죠. 하지만 단순히 설계도만 있다고 해서 건물이 저절로 지어지는 건 아니겠죠? 어떤 설계도는 그대로 쓰이지만 어떤 부분은 강조되어 빛을 보고 어떤 부분은 잠시 보류되거나 아예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후성유전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후성유전학은 우리 몸의 유전자 염기 서열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도록 정교하게 조절되는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 DNA가 변하지 않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라면 후성유전은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동시킬지 결정하는 소프트웨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 정보는 고정된 인쇄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되고 해석될 수 있는 살아있는 악보인 셈이죠. 특정한 음표를 더 강조하거나 잠시 쉬어가거나 아예 연주하지 않음으로써 전혀 다른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도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후성유전학의 개념은 사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유전학의 전통적인 믿음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수도사이자 과학자였던 그레고어 멘델은 완두콩 실험을 통해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전달된다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발표했죠. 이 법칙은 생물학의 근간을 이루며 유전자는 한번 물려받으면 변하지 않는 고정된 운명이라는 인식을 오랜 시간 동안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학교에서 배웠던 익숙한 지식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자들은 멘델의 법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현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DNA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서로 다른 질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성격이나 행동 패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또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식물이라도 어떤 토양에서 어떤 햇빛을 받으며 자라느냐에 따라 색깔이나 크기, 그리고 생존력이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유전자가 단순히 고정된 채 전달되는 것을 넘어 무언가 다른 외부 요소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는 강렬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의문들이 주류 과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유전자의 불변성이라는 강력한 믿음 앞에서 회의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축적되는 증거들과 유전자를 미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과학자들은 마침내 유전자 위에 또 다른 층위의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층위, 즉 후성유전적 표지는 우리의 DNA를 둘러싼 작은 화학적 장치들인데 이 장치들이 유전자의 발현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는 마치 책꽂이에 꽂힌 수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꺼내 읽을지, 어떤 장을 강조할지, 그리고 어떤 책은 잠시 덮어둘지 결정하는 도서관 사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DNA는 책 그 자체이지만 후성유전적 표지는 그 책을 읽을지 말지,
얼마나 자주 읽을지를 결정하는 역동적인 안내자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러한 발견은 유전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고, 우리의 삶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더 이상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써내려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과연 유전자 위에 존재한다는 그 또 다른 층위의 정보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조절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후성유전학이라는 놀라운 과학 분야가 그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후성유전학은 DNA 염기서열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유전자의 발현 방식, 즉 유전자가 언제 활성화되고 언제 침묵할지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어떤 세포는 심장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이 복잡한 조절 과정의 핵심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장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틸화라는 현상인데요. 이는 DNA 가닥 위에 작은 화학물질인 메틸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거나 켜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의 전등 스위치를 조작하듯 유전자를 잠재우거나 깨우는 것이죠. 메틸기가 많이 붙으면 해당 유전자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고 적게 붙으면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장치는 히스톤 변형입니다. 우리의 DNA는 실타래처럼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주변에 감겨 있는데 히스톤의 구조가 변형되면 DNA가 풀리거나 더 단단하게 감겨 유전자를 읽기 쉽게 만들거나 반대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책꽂이에 꽂힌 책을 더 쉽게 꺼내 읽을 수 있도록 배열을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후성유전적 표지들은 유전자의 활동을 섬세하게 조율하며 우리 몸의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후성유전적 조절이 단순히 세포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심지어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이 유전자 스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먹는 음식, 경험하는 스트레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까지도 우리의 유전자 발현에 미묘하지만 강력한 흔적을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1944년 겨울, 제2차 세계대전 중 네덜란드에서는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에 임신 중이었던 여성들의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 평생 동안 당뇨병이나 비만, 심혈관 질환 같은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영양 부족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기근을 겪었던 산모의 자녀들은 특정 유전자의 후성유전적 표지가 달라져 있었고 이는 몸이 적은 에너지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대사 시스템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거죠. 미래에 다시 기근이 닥칠 상황에 대비해 자손의 몸이 미리 프로그래밍된 셈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미 쥐의 보살핌이 새끼 쥐의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냈습니다. 새끼 쥐를 극진히 보살피고 핥아주는 어미 쥐 밑에서 자란 새끼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후성유전적 표지가 변화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스트레스에 강하고 침착한 성격을 보였습니다. 반면 어미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새끼 쥐들은 동일한 유전자의 표지가 다르게 나타나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죠. 이는 양육 환경이 단순히 심리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수준에서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행동 패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특정 독성 물질에 노출된 조상이 여러 세대에 걸쳐 후손에게 유전적 변화를 전달하는 현상도 관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살균제나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된 수컷쥐의 자손들이 대사질환이나 생식기 질환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도 환경적 경험이 세대를 넘어 유전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후성 유전학은 우리가 단순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라는 고정된 설계도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 설계도를 유연하게 수정하고 심지어는 다음 세대에까지 그 변화를 전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죠. 앞선 이야기에서 환경이 우리의 유전자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 살펴봤습니다. 기근의 기억이 자손의 대사 시스템을 바꾸고 어미의 따뜻한 보살핌이 새끼의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를 조절하며 심지어 독성 물질 노출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질병 취약성을 전달하는 충격적인 사례들을 접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유전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후성 유전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몸에 새겨진 유전자는 단순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고정된 설계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살아있는 악보와 같다고 할까요? 어떤 음을 선택하고 어떤 리듬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죠. 후성 유전학은 우리가 이 악보의 지휘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스스로 유전적 미래를 통제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넘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하고 일상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이 풍부한 식단은 건강한 유전자 발현을 돕는 반면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은 특정 질병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라는 정원의 토양을 어떤 영양분으로 가꾸느냐에 따라 자라나는 식물이 달라지듯이 말이죠. 규칙적인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고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을 넘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세포 재생을 돕는 유전자들을 켜는 역할을 하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잠자고 있던 유전자를 깨워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멈춰있는 기계가 녹슬기 쉽듯 우리 몸의 유전자 스위치도 꾸준한 움직임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트레스 관리 또한 유전적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특정 유전자 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면역력 저하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상,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것이 유전자 수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음의 평화가 유전자에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죠. 이러한 후성 유전학의 발견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암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이 단순히 유전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식단 개선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한 접근 방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나아가 노화 과정을 늦추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에서도 후성 유전학은 핵심적인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조절하는 비밀 버튼을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유전적 변화가 비단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우리의 생활 습관과 경험이 후성 유전적 표지로 새겨져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건강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기도 한 셈이죠. 마치 숲을 가꾸는 마음으로 우리의 유전적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는 씨앗이 미래 세대의 숲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의 유전자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매 순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며 심지어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악보와 같다는 것, 이제는 분명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보의 지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힘이자 동시에 가장 소중한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유전적 악보를 지휘할 수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안겨주지 않나요? 더 이상 유전자를 불변의 운명으로만 받아들이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꿀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된 것이죠. 후성 유전학은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줍니다. 마치 복잡한 지도를 해독하듯 우리 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길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 습관들이 유전적 스위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우리 몸속 유전자 발현 패턴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죠.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악기 소리를 조절하듯 우리는 식단과 운동, 마음 챙김을 통해 유전자들을 조화롭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유익한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염증을 줄이며 대사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명상이나 휴식 같은 스트레스 관리법은 부정적인 후성 유전적 변화를 되돌리거나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후선 유전학의 발견은 질병 치료와 예방 분야의 혁명적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과거 유전병이 불치병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질병 진행을 늦추거나 회복시키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연구되고 있죠. 암,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부터 신경퇴행성 질환까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후성 유전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맞춤형 치료 전략을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합니다. 노화 과정 또한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을 넘어 후성 유전적 변화가 축적되는 현상으로 이해되면서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들도 모색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낡은 시계 태엽을 다시 감아주듯 노화 관련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하여 젊고 건강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후성 유전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선택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유전적 수준에서 우리 자신은 물론 미래, 세대의 건강과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압도적인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심는 건강한 씨앗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숲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의 마음으로 유전적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유해한 잡초는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오늘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겁니다. 그렇기에 후성 유전학은 나는 원래 이래라는 변명 뒤에 숨어있던 우리의 무기력함을 깨고 지금 당장의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의 건강과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전자를 물려받는 존재가 아니라 유전자를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주체라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유전자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유전자를 어떻게 연주하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는 오직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